네,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74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방지 및 전쟁의 조기 종식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 안전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러시아의 침공 그리고 북한의 국제법을 위반한 이 파병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북한이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쟁의 확전에 가담을 할 경우에 자칫 남북한의 대리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것이 한반도의 불똥이 전쟁의 불씨가 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또 정부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미동맹에 우리가 코드를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코드를 맞춰야 하는 한미동맹은 새로운 정부인 트럼프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기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전쟁의 종식을 공언을 한 만큼 이 정부의 기조에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한러 관계, 만약에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지금 굉장히 전쟁 종식을 앞두고 전쟁의 막바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휴전 상태에 가게 될 경우 향후에 우리가 한러 관계의 극단적 파탄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러시아는 우리 대한민국과 산업 구조가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야말로 우리의 제조업 그리고 한류의 굉장히 중요한 수출 대상 국가이고 또 우리의 중요한 전략 산업의 원료가 되는 물품들을 우리에게 수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북극 항로의 개설 등이 있을 경우에 한러 간에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 윈윈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향후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결의를 담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의 생각을 존중해서 정부는 기존의 어떤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 양극화를 타개하면서 새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 양극화를 타개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좀 어이가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으로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럼 양극화를 타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막연한 얘기를 가지고 양극화를 타개하겠다라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내수를 진작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가장 심각한 현상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에게 이 내수 진작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나빠서 민간의 소비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도 당장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국정기조를 내세워 놓고는 여전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해법을 보면 이것은 거꾸로 가는 대국민 즉흥 사기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재정이 늘어나면
잠재 성장률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을 계속 긴축하면서도 성장률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된 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년 반 동안 고수해온 건전재정 기조가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실질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재정 지출을 더 축소하는 기존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경기 안정화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양극화 해소,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의 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감세나 건전재정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세 번째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쇼어링을 해야 할 판에 아웃쇼어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너무 심하게 호응한 나머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 쫓아내서 강제로 사실상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가서 공장을 생산 시설을 미국에다가 투자하게 하고 지금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하는 태도로서는 완전히 빵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번째 취업, 서민정책, 금융, 주거안정, 긴급복지 예산 이런 데서 있어서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를 삭감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심화시켰죠. 이게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입니까?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이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한번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도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것도 경기가 굉장히 나쁘니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서 금리를 내려도 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출을 갖다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은행의 예대 마진만 늘어나서 은행만 배를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금리를 가지고 지금 경기를 살리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재정의 역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산업정책을 통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R&D 투자를 해야 구조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R&D 투자를 누가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럼 정부가 재정을 안 쓰는데 어떻게 R&D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며칠 동안 앉아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어떻게 쓰면 양극화가 해소가 되는지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의 문제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부터 하시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